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를 갈망할 것이라 상상했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배신자로 자신을 고결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어두운 심리적 현상을 스위스에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통찰을 통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 즉 페르소나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 대한 심리 보고서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억압하고 숨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기심, 나약함,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억눌린 분노 같은 것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는 의식적인 자아와 공존하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즉 개성화의 과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림자는 단순히 숨겨진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매력과 통제력으로 잘 다듬어진 화려한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도 깊이 연관된 이 가면은 그들의 모든 것이죠.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는 책임감 앞에서 벌벌 떨고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는 연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도, 회개도,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익숙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그들이 새로 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고결한 희생자이며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스스로 믿게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어기제이죠. 그들의 불성실함은 당신의 잘못이 되고 그들의 기만은 당신의 거짓말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나약한 당신이 먼저 떠나갔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공허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존재는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화려한 가면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사라지자 가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어둠을 의식화할 때 비로소 깨달음은 찾아온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도망칠 길을 잃습니다.
조종과 통제라는 가면 뒤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심리적 차원에서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원초적 상처, 즉 버림받을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를 일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진짜 그림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절의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자기 애를 키우는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고통은 편집증과 분노로 뒤틀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분명 다른 사람이 생겼을 거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처럼 기회만 생기면 이기적이고 기만적이며 불성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악순환은 그들을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 단계는 오만입니다. 저 사람 없이도 난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다음은 불안입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조용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나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거울로서 당신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칼융이 묘사한 공허한 그림자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비춰줄 또 다른 거울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거울도 그들의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신의 침묵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로운 관계에서의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나의 빛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즉 개성화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내 안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거울을 잃지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들이 기만과 공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희생자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깨어진 상태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그들의 언어폭력과 감정적 착취에 시달리며 화병과 같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이유를 끝없이 왜곡하며 당신을 비난할 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거짓말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그들이 직면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떠나고 침묵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기회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동안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결국 그들이 왜곡한 진실은 당신 내면의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힘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그림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목격했지만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둠을 똑바로 응시하고 인정하고 마침내 치유하는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여정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함께 어둠에서 빛으로, 상처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